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당시에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그 정도에 달하지 못했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때 더 많이 주가를 올린다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가 76,037달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일 달러 기준으로 78,0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고 한때 이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서 손익계산서의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삼은 DAT 기업의 주가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DAT 전략을 채택한 코스닥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코인 사이트에서 DAT 전략과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노윤지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시기 전에 DAT 전략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DAT는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의 약자입니다. DAT 기업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의 자산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핵심 재무자산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투자용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원 확보, 투자 매력도 제고, 주가 프리미엄 등을 유도합니다. DAT 전략을 쓰는 기업의 주가는 이 가상자산 시세와 연동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상승에 베팅해 가상자산을 매집하고 순자산 가치를 늘려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더 많이 주가를 올리고 빠질 때는 하방 압력을 방어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DAT 전략의 토대입니다.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DAT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71만 개? 네. 대단한 규모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1억 2천만 원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도 86조 원.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런 전략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 같은 게 어떤 거죠? 스트래티지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네. 이후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트래티지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 주가에 기반해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진행하면서 자금을 모았고 이 자금을 다시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간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매수했던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진 네. 않았네요. 앞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올랐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스트래티지 가격도 좀 영향을 받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5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월에는 131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죠. 네. 그리고 오랜 기간 30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횡보하다가요. 2024년부터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비트코인 상승 구간과 동일합니다. 네. 그해 3월 스트래티지 주가는 200달러를 넘겼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시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보다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시기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행보가 이어졌고요. 비트코인 대신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사상 최고가인 54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1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내리고 그랬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간을 조금 좁혀보면요. 지난해 10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360달러이던 스트래티지 주가는 연이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의 주가에 이르렀고요. 비트코인도 같은 시기 사상 최고가인 1억 7,900만 원을 경신하고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1억 7천에서 지금 한 네. 1억 초반까지 왔는데 네, 스트래티지 주가는 500달러에서 100달러 선까지 내려갔으면 그러니까 훨씬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적에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그에 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 비트코인이 오를 때 더 많이 주가를 올린다는 전략은 어쩌면 통하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가 76,037달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일 달러 기준으로 78,0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고 한때 이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서요. 손익계산서의 평가
수익성과 손실을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몸값을 올리고 이걸로 다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뭔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무한히 동원해야 하는 끝없는 투자 전략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 현금을 불리기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사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악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피터 시프 등 금융평론가도 회사의 사업 모델이 비트코인 축적인 건 폰지 스캠과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서 평단가보다 내려가면 이런 자금 조달에 좀 악영향이 있거나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계속해서 다르게 다는 건데요. 어떤 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더 많이 준다든지 어떤 거는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일전에 우선주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코인 사이트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더 다양한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때 소개했던 우선주는 대표적인 3가지였고요. 그 전에도 여러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걸 실패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우선주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이런 우선주 전략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트래티지 얘기는 여기까지 가고요. 네. 스트래티지가 한창 잘 나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 궤도를 달릴 때 국내에서도 요 비슷한 전략을 가진 DAT 전략을 내세운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네. 비트플래닛, 파라텍시스 코리아, 비트맥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라는 점인데요. 주가와 자산 가치를 연동하는 전략이니까 상장사라는 건 특별한 점은 아니고요. 주목할 점은 최대 주주 손바뀜과 사업 목적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스닥에서 최대 주주 손바뀜이 자주 있었으면 약간 좀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고 주가가 썩 좋지 않거든요. 이들 기업의 주가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파라텍시스 코리아부터 살펴볼까요? 전신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저희 여기 압니다. 이거 임상 대행해주는 업체인데 최근에 임상 실패해서 좀 고초를 겪었었거든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고요. 파라텍시스가 인수한 이후에 사명을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바꾸고 DAT 모델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상장 폐지 직전이었던 기업에 오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투입됐으니 당연히 주가는 올랐겠죠. 지난해 6월 20일 739원이던 주가는 7월 3일 3,785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412% 상승인데요.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그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일 2월 2일 종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했네요. 거의 그런 셈이죠. 400% 상승과 4분의 1 토막이 반복됐습니다. 네, 참고로 파라텍시스 코리아는 지난해 말 신시웨이라는 보안 기업을 인수해 사명을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약간 올인하겠다 이런 전략이 보이네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죠? 네, 비트맥스는요, 작년 2월 맥스트라는 디지털 트윈 기업이 김병진 회장의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으로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DAT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작년 6월에 기록한 7,420원이었지만 그 이후 하락을 지속해 전날 1,64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도 4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비트플래닛은 어떨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 소라벤처스라는 외국계 VC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SGA에서 비트플래닛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2025년 7월 59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같은 해 9월 3,97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 시점 52주 최고가이고요. 전날 종가는 834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하여간 급등락이 반복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스트래티지도 86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내 이런 코스닥 기업들이 현재 주가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또 스트래티지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86조에 달하는 71만 개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량 때문이었는데 국내 코스닥 기업들은 이 정도 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네, 파라텍시스 코리아는 비트코인 150개, 비트플래닛은 25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개당 1억이라고 치면 150억, 25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처럼 무한히 비트코인을 매집할 정도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본업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이익과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이고요. 이에 맞춰서 비트코인 매집에 올인하기보다는 하나의 축으로 DAT를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성훈 비트플래닛 대표를 만나서 한국형 DAT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음성 인터뷰 같이 들어보시죠. 비트플래닛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의 SI 사업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신사업들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GPU 하드웨어 유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들은 SI 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내며 한국 시장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축이면서 저희의 특별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재무 운영의 기본 단위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자본 운용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매입은 대주주 및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바탕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상장 규율 아래에서 통제, 감사, 공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제로 자금 조달과 비트코인 축적을 병행하려 합니다. 또한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 운용, 수익화할 수 있는 운영 표준을 구축하려고 하고,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 기반 수익화 전략을 통해 캐시플로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SI 사업의 기존 매출과 신사업 수익원, 그리고 보수적인 비트코인 운영 원칙을 조합해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재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5,000p, 3,000닥 등 국내 증시 화랑으로 코인 시장이 투자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 가격 하락이 겹쳤고,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목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야심차게 등장한 국내 DAT 기업들이 어떻게 활로를 찾을지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